안녕하세요. 이시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진행 과정 중에 학생 작성 확인서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사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학생 작성 확인서는 사안을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하였을 때 기재하는 서면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와 다른 사실을 주장하게 되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번복하기 어렵거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성함에 있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이 서식은 교육부에서 작성한 서식인데요. 학생 작성 확인서라고 되어 있으며 각 시도 교육지원청별로 별도의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는 것이 꼭 필요해요. 2024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서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제목이 학생 확인서에서 학생 작성 확인서로 변경되었어요. 제목 바로 아래 최초 작성과 추가 작성이라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요. 이것은 학교에서 최초로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 이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관련 학생이 최초로 작성하였는지 아니면 추가로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관련 학생이 최초로 확인서를 작성한 후에 추가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 작성자나 선생님이나 조사관 등이 이렇게 체크를 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사안 번호는 학교에서 기재하는 것이므로 그냥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인적사항과 관련해서 학생 성명과 학년반, 성별, 남녀로 구분해서 적으시면 되고요. 서식을 조금 잘못 그렸네요. 그 다음은 가해 학생과 피해 관련 학생, 그리고 성명, 학년과 반, 성별을 기재하고 보호자와 학생의 연락처를 기재하게 되면 됩니다. 그 아래에 가해 관련 학생의 경우는 피해 관련 학생, 피해 관련 학생의 경우에는 가해 관련 학생을 적어주시면 되고 혹시 목격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들도 여기에 기재하면 됩니다. 사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피해받은 사실, 가해받은 사실, 목격한 사실을 육가 원칙에 의해서 기재를 하게 되는데 상세히 기재를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받은 사실, 가해한 사실, 목격한 사실을 육가 원칙에 의해서 상세하게 기재하되 학생들의 경우 두서없이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2025년 1월 15일에 오후 3시에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면 학생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6교시를 마치고 누군가 책상 위에 엎드려서 울고 있었어요. 아 맞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달려가다가 책상 거리에 걸려서 옷이 찢어졌어요. 그 친구가 그 뒤에 신경질이 나서 울고 있었거든요. 누가 그 친구를 흘렸고 약 올라서 따라가다 걸렸거든요 하면서 사건을 역추적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하시면서 학생의 이야기를 나눠본 다음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시간순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시간순으로 정리된 사실을 기초로 자녀와 인과관계를 맞춰가면서 그런 방식으로 사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보호자분들도 우리 아이가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어떤 가해 행위를 하였는지 명확하고 확실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거는 단지 시간순이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간혹 학교 선생님들이 피해받은 내용을 가지고 가해한 학생에게 물어봤다는 사례도 인터넷에 올라와요. 상담을 하면서 너는 피해 학생에게 이러면 되겠어? 하고 윽박지르거나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가 되게 잘못한 것 같던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안 자체를 얘가 왜곡되기도 하고, 가해 학생에게 물어봤는데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던데 라고 하면서 사안을 덮으려한다는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게 돼요. 상담을 할 때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난 적이 있니? 혹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니? 라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학생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그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하였고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정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정리되는 부분을 추가하고 그 내용들을 여기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혹시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누락된 이야기들, 앞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으시면 덧붙여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다음 항목은 필요한 조치 또는 원하는 조치 등을 기재를 하시면 되는데요.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피해 학생으로서는 어떠한 도움들이 있으며 학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분리 조치나 필요한 도움 또는 원하는 조치를 기재하면 조금 더 원활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의 경우에도 보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자에 대해서 하시면 되고요. 작성자는 날짜와 작성하는 학생의 이름을 정자로 쓰고 서명 날인도 정자로 작성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상과 같이 학생 작성 확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보호자 확인서와 관련해서 항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